요번 한미 정상회담은 미 국방부 라인에서 연출한 겁니다. 그럼 미 국방부는 지금 도대체 누가 잡고 있길래 이런 연출을 하냐? 저는 이게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한데 네오콘 매파가 잡고 있다고 봅니다. 네오콘 공화 구주류. 지금 공화는 구주류와 신주류로 완전히 나눠서 내전 중이거든요. 공화당 내부가. 이 네오콘은요. 그러니까 누가 네오콘의 대표 선수냐? 아들 부시, 딕 체니, 맥케인, 죽은 맥케인.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2003년에 존재하지도 않는 WMD, 대량 살상 무기가 이라크에 있다고 떠들어서 그때 떠들게 시킨 거는 존 볼튼 내세워서 떠들게 시켰어요. 그 당시에 존 볼튼이 미국의 주 유엔 대사였을 거예요. 존 볼튼 시켜서 떠들어가지고 2003년에 이라크전 밑도 끝도 없는 전쟁 벌려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 전쟁. 20년 가까이 진행되는 전쟁. 그러니까 네오콘 관점은요. 일단 시장 만능주의예요. 오케이? 그 다음번 네오콘 관점 뭐냐? 군사 개입, 전쟁 만능주의예요. 군사 침공해서 현지에 미국이 신속하게 자유민주주의 현대 주권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네오콘이 그겁니다. 네오콘 매파가. 그래서 요번에 문재인 방미를 이렇게 연출된 그 문맥을 보면 아, 국방부는 네오콘 매파가 잡고 있고 자, 잡도록 내버려뒀구나. 바이든이. 트럼프를 공격을 한 게 양쪽에 공격을 했거든요. 바이든 진영만 공격을 한 게 아니라 공화당 구주류 네오콘 쪽에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낙선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죠. 그게 링컨 프로젝트입니다. 몇 억 달러 썼어요. 돈도. 낙선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의 국방부는 네오콘 매파가 운영하고 있고 국무부나 다른 연방 전체 틀은 바이든 민주당이 운영하고 있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우리한테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이 네오콘 매파 진짜 살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일 저질러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미국의 정치내전 3파전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선 첫째, 마가 트럼프 공화 신주류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셰일 혁명에 의해 글로벌 지정학이 근본적으로 지금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이걸 이용을 해서 한편으로는 군사 개입을 최소화하고 트럼프가 역대 대통령 중에 전쟁 안 벌린 몇 명 안 되는 대통령 중에 하나죠. 한편으로는 군사 개입을 최소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지막지한 압도적 군사 우위를 가진 강력한 주권국가 미국을 만든다예요. 군사 개입을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립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트럼프는 장사치야, 트럼프는 바깥에는 신경 안 써. 아닙니다. 군사 개입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무지막지한 압도적 군사력의 바탕을 해서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가 강화되고 꽃피울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섣부르게 막 군사 개입해서 이라크에 우리 미군이 들어가서 쓸어버리고 바로 현대적 자유민주주의 근대국가 모던 스테이트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네오콘의 얘기고 히로 트럼프 얘기는 야, 거기 그 시아 순위 그 쿠르드 그 다툼이 작게는 몇백 년 크게는 쿠르드랑 쿠르드는 또 아랍이 아니에요. 아랍 이거는 뭐 수천 년 된 그런 갈등들인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군사적으로 하루아침에 현대국가 만드냐. 그건 불가능하고 적당하게 생태계 구성해주고 저 솔레이마니 이란 애들이 이라크 못 먹게 그거는 손모가지를 끊어버려야 돼. 솔레이마니 참살. 까불어? B-52A로 그냥 이란을 조져버릴 거야. 이란 꼼짝 못하고 깨갱하고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그러니까 막가파 군사 개입 혹은 막무가내 군사 개입이 없는 그러니까 불장난 군사 개입을 피하는 미국 예외주의예요. 미국 예외주의는
미국이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확립시키고 보급하는 운명을 가지고 난 나라다 이거야. 그러면 그걸 확립시켜서 내부적으로 확립시키고 바깥에 어떻게 보급할 텐데 군사 개입으로 다 조지고서 세계 전체 돌아다니면서 전부 뭐 저기 자유민주주의 현대국가 여기 만들고 저기 만들고 저기 만들고 해서 만드는 거야? 아니다 이거. 그건 안 된다 이거야. 왜냐하면 그건 현지의 정치 문화가 성숙해야지 가능하다. 그럼 모아줄 수 있어. 우리는 틀을 짜주면 돼. 큰 틀을. 바깥에서. 세계 석유가 안정시켜주고 중국 못 가불게 만들고 이란 못 가불게 만들고 북한 못 가불게 만들고 각국에서 전부 그 현대문명 핵심 가치를 섬기는 주권 국가를 지향하는 애국운동이 자라나게 만들어주고 Love your own country. 여러분 각자의 나라를 사랑하세요. 트럼프가 유엔 연설이에요. 2018년. 그 환경을 만들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생태계를. 왜 고립주의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생태계주의입니다. 고립주의가 아니라 생태계주의예요. 그리고 reckless intervention, 그러니까 막무가내 혹은 조심스럽지 못한 불장난 군사 개입은 안 하겠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이 트럼프 관점이.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이게 이제 그 트럼프 마가 공화 신주류가 여기로 딱 세팅이 돼 있다고 보고, 그럼 이게 공화당 내에 그럼 어느 정도 비중이냐. 요번에 이제 미 하원에서 1월 6일 위원회 January 6th Commission이라는 게 떴습니다. 1월 6일이 그 국회의사당 그 사건 난 날이에요. 이 미 하원의 1월 6일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1월 6일 위원회의 사명은 뭐냐. 1월 6일 그 의사당 사건의 배우가 트럼프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트럼프도 불러내고 다 불러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원에 증인으로. 그런데 이 1월 6일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걸 하원이 결의를 할 때 공화당 의원이 거의 200명 되잖아요. 200명이 좀 넘나? 넘죠? 200명 넘죠? 435명인데 공화당이랑 민주당 표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몇 석 안 나니까 한 200명 넘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00명 훨씬 넘는데 그중에서 딸랑 몇 명이 찬성했냐? 30명이 찬성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7분의 6.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치면 76%, 75%는 신주류에 간다는 거예요. 친트럼프 신주류로 갔다는 얘기예요. 공화당 연방 의원들이. 지금 상황이 이래요. 자, 이게 하나요. 그러니까 마가 트럼프 공화당 공화 신주류.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네오콘 공화 구주류. 여기는 이제 지금 미 국방부를 장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랑 손을 잡고 바이든이랑 손을 잡고 그래서 여기가 네오콘 공화 구주류의 그런 칼라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규정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부시가 반핵 반김 여기 시민운동 뒤에서 아들 부시가 부질러 줬거든요. 콘돌리사 라이스 내세워서 그 2000년대 초에 그때 맨 앞장서서 지도한 사람들은 박세직, 고 김상철 그리고요. 그 밑에서 마이크 잡고 조직 동원하고 운영해 준 분이 전광훈 목사였고요. 그 아래서 현장에서 빨빨거리면서 참 고생 많이 한 분이 신혜식 대표예요. 그게 이제 2000년대 초에 반핵 반김 시위거든요. 이게 이제 네오콘 그 공화 구주류가 그런 칼라라고요. 거기에 가서 딱 목을 집어넣은 거예요. 문재인이. 문동무의 친미 그 귀순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의 이제 아까 말한 정치 내전 3파전 중에 하나가 마가 트럼프 공화 신주류, 또 하나가 네오콘 공화 구주류, 이제 마지막이 민주당 빅미디어죠. 여기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주권 체제를 약화시켜서 글로벌 최상층 과도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세상 만들겠다. 이러한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이 자꾸 흔드는 데입니다. 여기가 무서운 이유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와
CNN, MSNBC,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빅 미디어가 딱 단꼬를 잡고 여기를 사정없이 노골적으로 밀고 있다는데 무서운 거예요, 이게. 또한 여기가 이 진영이 좌파 이데올로기, 기후변화, 젠더평등, 말살문화, 캔슬컬처, PC분노, 무제한 해체, 뭐 여기 완전 물들어 있죠. 그리고 정치적 그 일선 부대에 관해서는 미국 민주사회주의 연맹, DSA, BLM 등 극좌파 및 그를 대표하는 정치인들. 다시 말하자면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일한 오마르, 알렉산더 오카시오 코르테스, AOC, 라시다 클라이브 이런 극좌 정치인들과 결합해 있다. 극좌파 및 극좌 정치인들과. 그래서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자, 이런 미국 정치의 정치 내전 3파전이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을 한국의 정치인들 이해하고 있냐? 혹은 한국의 학자 및 평론가들이 이해하고 있냐?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학자 및 평론가들이 굉장히 보다 심오하고 보다 정확하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야권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을 통찰을 해서 움직이면 백모가 이렇게 잘난 체 할 필요 없어요. 진짜로. 근데 이게 거의 없다고요.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요번에 이제 제가 엊그저께도 말했지만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그 국민의힘 의원들 끌고서 이제 방미해갖고 아니 어떻게 만날 사람이 없어서 프랑크 자누지 같은 사람을 만나냐 이거예요. 프랑크 자누지는 그 사람은 미국 내 종북 친북 세력과 굉장히 우호적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뭐 카말라 해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까지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러면 이게 영양가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예요.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 뭐 엠네스티 뭐 미국 뭐 지부장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현직이. 거기를 뭐하러 가서만 가서 이왕 민주당 쪽 만나려면 뭐 펠로시라든지 클린턴이라든지 힐러리 클린턴이라든지 펠로시라든지 혹은 척 슈머라든지 뭐 이 정도는 만나야지. 민주당을 만난다면 어떻게 프랑크 자누지 같은 얼라를 만나냐고. 자누지는 지난 20년 동안 북한은 중국 영향권, 남한은 미국 영향권으로 명구분단하자 뭐 이런 스토리를 떠들어서 출세해온 사람이에요. 그게 글로벌리스트들 민주당이 좋아하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혀 개념이 없다는 얘기죠. 이 국민의힘이나 야권 뭐 포함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요. 제가 보면은 그 몇 가지 충고를 좀 하면 한 두세 가지 충고를 하고 싶어요. 우선 첫째. 지금 집권 미국 민주당 세력이 굉장히 위험한 집단들. 글로벌리스트. 그다음에 네오콘 공화 구주류. 여기 한반도 하루아침에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데요. 네오콘 공화 구주류. 이거 무시무시한 데라고요. 이라크전 보세요. 그다음에 극좌파. 이들과 결합해 있다. 미국 민주당 지금 집권 세력이. 그래서 이 정치인들 저는 백모니까 뭐 바라라가 어떻고 힐러리 클린턴이 어떻고 마음대로 떠들어도 돼. 저는 어차피 몸값이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정치인들은 여기 대사관에 나와 있는 미 국무부 라인도 만나야 되고 미국 민주당 집권 세력도 만나야 된다고.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노는 물이 다른데 그 폭약 다루듯이 다뤄야 된다고. 폭약 다루듯이. 겉으로는 맞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미국 참 고민 많으시겠어요. 네, 그러면서 속으로는 야, 이 썩어 빠진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의 앞잡이 세력 같은 자식들 말이야. 어디 극좌파랑 뒤에서 손잡고 말이지. 빅텍, 빅미디어 내세워가지고 국민을 바보 똥멍청이 개돼지로 만드는 세뇌 공작이나 하고 말이지. 한편으로는 중국의 비굴하게 말이야. 무릎이나 퍽퍽 꿇기나 하고 말이야. 그러고서 니들이 미국의 대통령이고 미국의 집권 세력이냐라는 경멸과 경계심을 갖더라도 겉으로는 참으로 공손하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접대를 해야 된다고요. 이거 만만한 세력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세력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를 해야 되냐. 마가 트럼프 공화 신주류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
뭐 앞으로 대통령 후보 나가려는 분들 접촉 그렇게 서두르면 안 돼요. 왜냐면 찍혀서 해코지 당할 수 있어. 보세요. 반기문 주저앉히는 공작 보세요. 반기문이 저거 동생하고 조카가 뉴욕에서 뭐 부동산 중개업하고 뭐 라비스트 비슷한 건데 라비 등록도 안 해놓고 뭐 그러면서 미국인으로 살고 있지. 미국 시민권자야. 혹은 미국 영주권자에서 미국 법에 맞아. 근데 저희들이 한국 기업과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의 투자자 연결한다고 돈이 좀 왔다 갔다 했어. 저거 뇌물법이랑 뭐 돈세탁법에 좀 걸리는 거야. 저거 잡아는 되겠다고 한 방 얼으면. 그래 결국은 나중에 이제 반기문 주저앉고 나서 저걸로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한 방 얼으면 반기문 이제 주저앉지. 반기문 주저앉으면 문재인 586이 권력 잡겠지. 그러면 문재인 586은 쟤들은 정신 나간 애들이니까 한반도를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 거야. 그럼 좀 무식하고 저기 나르시스적이고 성급한 트럼프가 얼레벌레 하다가 한반도를 불구덩이로 집어넣든지 아니면은 대한민국을 포기하든지 그런 일 벌어지면서 큰 문제 터지는 거지. 트럼프 너 한번 당해봐, 임마. 오케이. 문재인 586 집권. 이 시나리오를 저는 짰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정도 시나리오를 돌리는 애들이에요, 얘들이.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혹은 대통령 어쩌고 저쩌고 나가시려는 분들은 트럼프에 연락해서도 안 되고 혹은 마가진영 공화당 신주류에 연락해서도 안 됩니다. 찍혀서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백모한테도 연락 주지 마세요. 찍혀서 골로 갑니다. 그냥 바이든 진영, 참 역시 트럼프 때랑은 좀 다르고 굉장히 점잖으시군요 하면서 그냥 잘 지내는 게 나아. 무서워요. 무서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저는 2022년 5월에 이제 취임하게 될 새 정부는 저는 그 문재인 586 정부, 문재인 586 집단을 거꾸로 들인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데 세계의 대미 외교 시즌, 계절이 다르다. 일단 2022년 11월 중간선거 혹은 그 이제 취임 기준으로 하면 2023년 1월까지 약 한 8개월은 지금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다 장악하고 있고 민주당이 백악관을 장악하고 있는 그 상태를 감당해야 된다. 얘들한테 밑보였다 골로 간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저는 2022년 11월 두 번째 계절은 뭐냐. 2022년 11월에 중간선거에서 MTR, 마가 트럼프 공화 신주류 쪽이 대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그거 대승을 해. 그러면 이제 취임은 2023년 1월이에요. 그때부터 다음번 대통령이 취임하는 2025년 1월까지 2년 동안은 뭐냐. 이거 진짜 잘 다뤄야 돼요. 연방정부는 바이든 민주당 쪽인데 의회는 공화당 신주류가 장악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 양쪽,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앞으로 신임 대통령, 신임 정부는 혓바닥을 둘로 딱 나눠갖고 바이든 민주당 쪽 할 때는 상대방한테 비유 맞춰주고 공화당 할 때는 이쪽 비유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중심은 북한을 한반도의 군사긴장은 계속 강화시켜가되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함부로 일방적으로 대대적인 군사조치 못 취하게 딱 그래서 완전히 한쪽으로는 북한 고사시키고 한쪽으로는 중국 힘 빼게 그러면서 딱 무게중심 잡고 우리가 그 찬스를 노리는 그런 걸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2025년 1월에 저는 2024년 11월 선거에서 공화 신주류가 이긴다고 봅니다. 그럼 2025년 1월에 공화당 새 대통령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는 공화당이 상하원 다 잡고 있고 공화당 신주류가 대통령도 잡고 있어요. 그때는 막무가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이 세계의 리듬을 타야 된다. 정말 골아픈 상황이다. 참고로 이제 그 우리가 그래도 여기서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가 지금 반중 주권 강화, 중국에 반대해서 주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흐름이 굉장히 세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리투아니아 어저께 17+1에서 탈퇴했습니다. 17+1은 뭐냐면 중국이 발칸 반도에 있는 나라들하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 17개를 엮어서 중국의 파트너로 삼아서 일로 일대가 거기까지 가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일로 일대가 이제
쫙 건너오면 우즈베키스탄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 발칸반도로 들어와요. 일로 일대가. 일로 일대 북로가. 남로는 저기 아마 저 이란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이란 쪽으로 들어가고 북로가 그쪽으로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유럽으로 연결되는 17 플러스 1인데 리투아니아가 우리 안 해. 그리고 털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이게 발틱으로 못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 잘해봐. 여러분 발틱으로 연결돼야 발틱으로 들어와서 그 육로 타고서 다시 이쪽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배로 들어온 게. 그래서 전 세계에 걸쳐서 중국에 대한 반감, 중국에 대한 압박은 점점 더 거세질 거고 주요 국가, 영국, 서유럽, 동유럽,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타이완에서 반중 주권 강화 움직임은 더욱더 강력해질 거예요. 또 중국 내부에서는 저희 그 조병설 전 금요일에서 다뤄드렸듯이 중국 최대 물류회사 메이투안의 왕싱 회장이 당나라 때 시 분서갱에 빗대어서 시진핑을 공격했던 사건에서 보듯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은 시진핑 황제 체제에 대한 중국 지배층의 그 염증과 그리고 저항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마도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가 점차 만성적 위기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불구덩이로 전락할 거냐, 중국 위기를 100% 활용할 거냐. 이 이제 갈림길에 한국인이 놓인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전 세계 지정학과 정치가 바뀔 수밖에 없는 두 가지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셰일 혁명에 의해서 인류가 페트로 강박, 다시 말하자면 석유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저지를 수 있고 저질러야 한다라는 그런 그 살벌한 무도덕한 강박증으로부터 해방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정학 질서가 다 바뀌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 아이폰 기준 2007년, 삼성폰 기준 2009년 이 스마트폰에 의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개인 관점, 개인 소통을 확보하게 됐어요. 이 개인 관점, 개인 소통은 중장기적으로는 진실에 수렴하거든요. 2016년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 그 다음에 2016년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이유. 셰일 혁명하고 소통혁명, 관점혁명, 관점 소통혁명 이 두 가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또한 미국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치균열 3파전, 즉 다시 말하자면 마가 트럼프 공화신주류, 네오콘 공화구주류, 민주당 빅텍 빅미디어 이 정치내전 3파전 역시 크게 보면은 바로 셰일 혁명과 관점 소통혁명이 일으킨 큰 변화 때문에 생겨난 정치균열이에요. 그 큰 변화가 없었으면 이렇게 정치균열이 못 와요. 따라서 이제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로 보면은 이제 뭐를 생각을 해야 돼요? 바이든이 트럼프 프레임을 두 가지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트럼프 프레임이 트럼프가 만든 프레임이지만 그 배경이 셰일 혁명과 관점 소통 혁명이라고요. 따라서 바이든이 이 큰 두 프레임 못 벗어나요. 하나는 뭐냐? 저거죠. 이 그 셰일 혁명에 의해서 페트로 강박을 벗어나니까 이 중동에서 아랍과 이스라엘이 결합해서 근본주의 이슬람 깡패 집단인 이란을 견제하는 이 구도 이거 못 벗어나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마음대로 이란을 손을 끌고 JCPOA로 다시 들어와서 이란을 살려주는 거 결국 성공하지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랍과 이스라엘이 손잡고 저항하는데 어떻게 들어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더 큰 그림이 뭐냐? 미중 전쟁, 대중 포위, 대중 압박 이거 바이든이 이 구도 못 깨요. 이미 세계 각국이 중국을 제노사이드로 규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부터 시작해서. 즉 다시 말하면 중국 체제를 히틀러 체제, 폴포트 체제, 밀로셰비치 체제. 즉 밀로셰비치는 저기 세르비아 인종학살 저지른 사람이죠. 인종청소. 그걸로 봤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이 두 개를 못 벗어나요. 큰 틀을.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국방부를 장악하고 있는 네오콘 매파, 네오콘 공화 구주류가 한국에 아주 예리한 칼을 준 거예요. 미사일 사거리 해제라는. 이거는 잠재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칼이에요. 왜 위험하냐? 만약에 한국의 정치 문화, 한국의 정치 지도력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못하면 이 미친놈한테 칼자루 준 거라 이게 지목 긋는 수가 있어요. 이게 불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또 거꾸로 이걸 만약에 한국의 정치 문화, 정치 지도력이 급속히 성장을 한다. 내년 대선부터 정상화되기 시작해서 그다음에 교육감 지방선거 정상화하고 여세 몰아서 국회 해산 혹은 2024년 국회 선거를 통해서 국회도 정상화시키고 정부 조직 정상화시키고 애들 교육과 사회 전체 문화도 정상화시키고 뭐 이런 일이 계속 펼쳐져 간다. 이러면은 굉장히 좋은 칼입니다. 여기 미사일 한 10,000발 깔아버리자고요. 핵은 안 채웠지만 너희 까불면은 너희 미사일로 불바다 만들어 버릴 거야. 김일성이가 서울 불바다, 우리는 중국 코스탈 라인 불바다, 중국 연안 지역 불바다. 너희 동펑 한국 향해서 한 발이라도 쏘면 너희 연안 지역 전체 불바다 만들어 버릴까 하고 깡다구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칼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중국이 가라앉아 갈 때, 그리고 북한에 언젠가 일어날 수 있는 자유조선이 들어올 때 우리가 우리의 건강한 입장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구덩이로 가서 우리가 자멸에 이르는 굉장히 위험한 파멸적 칼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체제,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